예, 그 국제상거래입니다. 이제 이 국제상거래에서는 국제상거래 관련해서 제 일반적인 우리가 그 내용들 있죠. 앞전 시간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제상거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역 계약 같은 거, 그죠? 무역 계약이 있을 거고요. 자, 이거 조금 지금 좀 그거 한데, 그래도 여러분 좀 이해하게 합니다. 자, 무역 계약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 계약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역 계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이라든지, 그죠? 성립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무역계약이 성립될 건지, 그죠? 성립 과정. 그 다음에 조건들, 그죠? 이제 조건들, 조건들 같은 거, 조건들. 이 조건들에는 이제 무역에서 우리가 조건이라서 품질 조건, 뭐 수량 조건, 선적 조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조건은 이제 품질이라든지, 품질, 이거 조금 제가 이런 거 좀 익숙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직 패드가 없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선적 조건 같은 거죠. 그죠? 수량 조건. 자, 수량, 그 다음에 이제 선적 조건 같은 거죠. 선적이라면 이제, 우리에서 환적을 할 것인지, 분할 선적을 인정할 것인지, 뭐,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선적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 이제 계약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좀 나누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계약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계약의 어떤 위반 같은 거죠. 위반이 어떤 경우가 이제 계약의 위반이 될 것인가. 또 이 계약이 이제 위반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상대방을 구제해 줄 것인가,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코텀즈를 또 배워야 되겠죠. 인코텀즈, 그죠? 일종의 이제 정형적인 거래 조건이죠. 인코텀즈, 그죠? 인코텀즈. 자, 그래서 이제 인코텀즈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겁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거고요. 인코텀즈 정형 거래 조건. 이겠죠, 그죠? 그래서 인코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코텀즈의 이제 역할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코텀즈의 어떤 그 적용 규칙, 그죠? 자, 또 인코텀즈가 뭐 복합 운송에 적용되는 거, 또는 해상 운송에, 그죠? 육상 운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코텀즈 중에서도 해상 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이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당사자들, 그죠? 매매 당사자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국제 해상 운송, 그죠? 해상 운송에 대한 해상 운송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이제 보험 관계가 굉장히 열심히 해놔야 되죠, 그죠? 해상 운송 부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해상 운송 부분을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이제 해상 운송 관계에서는 어떤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 계약이라든지 해상 운송에 있어서 그 운임을 어떻게 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용선 계약, 부정기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선 계약의 어떤 조건들, 그죠? 그 다음에 해상 운임의 기타 요소들, 그 다음에 해운동맹,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무역 계약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나가야 계약 부분에서 나가는 것이 국제 해상 운송입니다. 그죠? 이 해상 운송 중에서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은 국제 해상 운송이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지우고 하면 우리가 또 여기서 계약에서 또 우리가 표해야 될 부분들이 국제 해상 운송이죠. 그죠? 국제 해상 운송이 있고 국제 해상 운송 국제 해상 운송 그죠? 해상 운송 자 국제 해상 운송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화증권하고 항공화물 운송장 그죠? 선화증권하고 항공화물 운송장 하고 이제 항공화물 운송장의 차이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학습해야 되는 거죠. 항공화물 운송장 그죠? 운송장이다. 자, 항공화물 운송장은 선화증권과 굉장히 자, 선화증권은 우리가 해상에서 그죠? 해상과 또는 이제 복합운송 같은 게 육상 같은 경우 그 뭐 일부를 하지만 보통 해상을 갖다가 커버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에 관한 거죠. 그죠?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효력에 대한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해상보험론하고, 그죠? 이 해상보험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험. 여러분들 나중에, 이 보험에 관한, 운송보험에 관한 것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것은. 보험 관련된. 자, 여기에서 이제 해상보험, 특히 이제, 해상보험, 그죠? 해상보험. 해상보험에 관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그죠?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의 어떤 성격들, 그죠? 그 다음, 보험 정권의 성격, 보험 성락서, 예정보험, 그 다음, 보험, 적합보험 기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 그 다음에, 저보험료와 표시통화, 그죠? 다음은 이제, 보험 승낙서, 보험 적합보험 기간의 개시와 종료 시점, 그 다음에 보험 사고의 처리와 그 다음에 할증 정권을 양도하는 것 그렇게 되고 크레임과 상사중재, 무역 크레임에 관한 것, 중재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우리가 무역 계약에 있어서 배워야 될 그럴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가 다시 계약을 배우고 나면 무역 결제 부분,
그 다음에 외환 실무 부분, 그죠?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역법규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법이라든지 관세법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진정 그죠? 어떤, 우리가 무역 관련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습득했다라고, 얘기가 되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 무역 계약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 계약이란 것은 우리가 무역 계약의 어떤 무역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무역 계약이란 게 있죠. 무역 계약이 성립한다. 무역 계약이 우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성립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무역의 계약은 무역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적인 그런 단계인데요. 이런 무역 계약이 이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요건. 무역 계약의 어떤 요건이 있다. 자, 요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냐. 우선 요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죠?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건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의사 합치,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두 사람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됐죠.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자,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죠?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되겠나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급과 돈을 지급하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급된 돈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됐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지급과 대가 간의 어떤 교환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소위 하는 약인이다. 이렇게 합니다. 약인. 지급과 대가 간의 어떤 교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교환이 있어야 된다. 지급과 대가 간의 교환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가 약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약인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영어로는 우리가 이것을 consider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요건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거래의 목적물과 방법이 합법성을 가져야 된다.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라도 뭐 부정적인 계약, 그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계약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약으로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합법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요. 당사자가 이 계약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행위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능력이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기본적인 개념이 의사능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여기서 이제 행위능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행위능력이 없으면 이게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의사가 합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대가, 즉 대금과 대금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금에 대한 일방은 대금을 지급하고 또 다른 일방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대금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금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한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 우리가 무역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이제 요건은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요건을 갖추어졌을 때, 이제 이러한 요건을 기본으로 했을 때, 그죠? 이런 요건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요건이 기본이 됐는데, 뭐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은 뭐냐?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것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구체적인 것들로 이런 요건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이 되었다 했을 때, 우리가 계약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붙겠죠. 그 조건들이 뭐냐는 것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조건들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봅시다. 조건은 화면을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합의계약, 합의계약 계약의 어떤 법적 성격, 즉 계약의 성격에 있어서 계약의 성격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계약이 있는데 각각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제 이런 이제 자 보세요. 계약이 이제 우리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합치돼야 되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대금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는 것, 그죠? 이걸 어떤 약인이다 이런 영어로는 consideration. 자, 영어로는 우리가 consideration. 근데 이제 무역에서는 우리가 영어 표현을 잘 알아놔야 되죠, 그죠? 영어 표현을 알아놔야지 시험도 치고, 그죠? 시험에서는 또 보통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sideration, 그죠? consideration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요것이 있어야 되고, 자, 요 부분은 걸 우리가 기본적인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지문이 돼서, 우리가 무슨 테스트라든지 이런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합치돼야 되고 일단 그 다음에 그 합치된 의사에서 누군가는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에 대한 반드시 대가, 즉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무역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합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불법적인 계약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계약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행위 무능력자든지 이러한 이제 또는 뭐 그보다 좀 더 낮은 뭐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예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이제 계약을 이제 서로 간에 계약을 하겠죠. 그죠? 그럼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의 성격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계약의 성격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러한 전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어떤 계약의 내용에서의 법적 성격은 우리가 계약은 일단은 낙성 계약이어야 된다. 낙성 계약. 아까 이야기했죠. 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낙할 때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낙할 낙성. 자, 요거는 낙성이란 말은 그건 뭐냐면 한쪽에서 제한하고 한쪽에서 성낙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결국 다른 말은 뭡니까? 합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계약. 저기서는 우리가 합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합의 계약.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합의 계약이다. 합의 계약. 그래서 우리가 consensual contract다.
consensual 이걸 다 합의 계약이다. 합의가 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이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의사표시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의사표시에. 즉 당사자 간이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서는 계약을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제 만이라는 우리가 만이라는 용어를 만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만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런 뜻이 있을 때는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거는 답에서 멀어질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만 답에서 멀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의만 있으면 이라고 했잖아요. 합의만 있으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합의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합의만 있으면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합의만 있으면 자, 그럼 이 부분이 그럼 맞나? 낙승계약에서는 만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꺼름직하지만 맞다 이거죠. 요거는 맞습니다. 합의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낙승계약이다. 쌍방의 합의만 있으면은 갖다가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돼서 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합의만 있으면 이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때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의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 합의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은 청약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청약이라는 행위. 자, 청약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익숙해져야 됩니다. 청약을 한다. 청약을 한다. 요때 청약은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offer라고 해요. offer. 우리 offer한다 이럴 때 offer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서 이제 성낙을 한다. 성낙. 그래서 우리가 낙승 계약을 했죠. 성낙을 한다. 요 두 사람의 합의.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합의라고 하고 영어는 consensual이라 한다. consensual. 그죠?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consensual. 그죠? consensual. 빨리 패드가 와야 되겠네요. consensual이다. 합의가 있으면 된다. 요건 이제 성낙은 요때 영어로는 뭐냐면 acceptance다. 영어 표현을 잘 알아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영어 표현을 이제 왜냐면 acceptance. 자, 요게 있어야 된다. 요거만 있으면 즉 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 낙승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요때 요 당시에 꼭 어떤 물건이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낙승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꼭 목적물, 즉 목적물이죠. 우리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목적물이라는데, 자, 목적물의 존재, 목적물이 꼭 있어야 되냐? 목적물이 이 계약 당시에 있어야 되느냐?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느냐? 자, 목적물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목적물의 존재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OX다. 아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당시에 내가 물건을 팔 사람이 꼭 그 물건에 대한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 자기 물건으로 자기 앞으로 돼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다.
꼭 목적물이 지금 존재하거나 소유권이 존재해야 될 필요는 없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속기 쉬운 부분이죠. 그죠? 존재는 우리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필요하지가 않는다. 자,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낙선 계약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제 꼭 이 상태, 그죠?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존재하거나 또는 소유권이 이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든다면 차를 하나 판다고 합시다. 차를 파는 계약을 했다. 자, 내가 너한테 차 팔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꼭 그 당시에 자기 그 차라는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또는 그 차라는 목적물이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전시켜주거나 아니면 또는 자기가 그 소유권을 할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지 계약이 성립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이제 향후에 차를 자기가 계약을 해놓고 차를 사와도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을 또 남에게 돼 있는 걸 이전해야도 되는 거고, 또 소유권이 없이 또 바로 넘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소유권이 꼭 또 그 사람에게 넘어가야지만 어떤 계약이 이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보통 이러할 경우에 이것이 계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크게 그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선계약이라는 이제 다음 중 낙선계약에 대해서 틀리게 말한 것은 이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묻겠죠. 낙선계약은 합의계약이다.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청약은 일방적인 것일 수도 있죠. 지가 그냥 일방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여자가 알지도 못한 여자다. 그런데 가서 그 남자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 합시다. 그건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여성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바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거다. 청약은 일방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이란 말을, 그죠? 일방적이란 말을, 그래서 일방적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unilateral이다. 한쪽 방향에서 즉 짝사랑, 일방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제의해 볼 수 있다. 일방적일 수도 있다. 일방적이란 말에 대해서도 이런 일방적이다 하면서 일방적이란 말이 지문에 나옵니다. 그죠? 일방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거 좀 거부감을 가지고, 야, 일방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거 아닌가 보다. 일방적이라는 것은 뭐죠?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되는 건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부정하면 안 됩니다. 청약은 일방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길가를 가다가도 상점이 있다. 이거 100원에 파세요. 1000원에 파세요. 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죠. 근데 주인이 가져가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뭔가의 어떤 조율이 없었지만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계약에 대한 의사를 낸 거죠. 오퍼를. 그죠? 오퍼는 사는 사람이 낼 수도 있고 뭡니까? 파는 사람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청약이죠. 파는 사람이 자, 나 이거 얼마에 팔겠다. 그것도 오퍼가 되는 거고요. 청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는 사람이 내가 이거 얼마에 사겠다. 그것도 청약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청약은 일방적이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가 했을 때도 요것도 성락만 있다면은, 그래서 consensual만 있다면은 그것은 계약으로서 성립한다는 게 바로 낙선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낙선계약에서는 만이라는 이런, 자, 예를 들면 이런 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이라는 말, 그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방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도 있고, 다음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사실은 우리 관념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라서 답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낙선계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계약을 성립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일단 놔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쌍무계약이라는 거죠. 쌍무계약.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은 낙선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를 보면은 우리가 쌍무계약이다. 비슷합니다. 쌍무계약. 또 쌍무계약이라니까 뭐가 두 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쌍무계약이다. 그죠? 쌍무계약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쌍무계약.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영어로는 unilateral이라. 자, 우리가 뭐 옛날에 짝사랑이란 말 했는데 그건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unanswered love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대답이 없다 이래서 unanswered 자, 이렇게 이야기돼. 요건 표현은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요거는 영어식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lateral이라는 것은 측면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측면만 그래서 uni 하나라는 뜻이죠. unilateral이라는 것은 한 측면만 일방적이라는 뜻. 일방적 단방향의 일방적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일방적이다 이런 표현이 되죠. 일방적이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두 개의 언어를 한다라는 라틴어에서는 bi라는 있죠. bilateral, bilingual, bilateral 이렇게죠. bilateral. 자, 요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게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쌍무계약이다. 여기 쌍무계약이다 할 때 우리가 bilateral이란다.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요 무란 것은 뭐냐? 요 무란 것은 바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무. 자, 의무가 무슨 말이냐? 계약을 한 이상 쌍방이 의무를 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그게 계약으로서 성립한다. 자, 계약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계약을 위한 하나의 조건들, 또 계약의 성격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의 이런 하나하나가 모두가 뭐냐면 계약을 성립시키는 하나의 조건들입니다. 자, 아까는 오프에 대해서 성낙만 있으면 그게 소유권이 없고 목적물이 없더라도 계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야지 일단 계약이 됩니다. 자, 계약이란 것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그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조건은 뭐냐면 계약은 쌍무계약이다. 뭐냐? 자, 그 다음에 성낙과 오퍼와 성낙이 있지만 이 오퍼와 성낙을 한 이후에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무가 발생돼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가. 어떤 의무? 자, 우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죠. 그럼 대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죠. 대금 의무. 돈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돈을 줘, 대금 의무가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대금을 받고 물건 안 주면, 그거 아니죠? 그건 이제 제가 성립하는 거죠. 물건을 갖다가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죠? 대금과 물건 사이에 이제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매매자가 서로의 뭡니까? 채무를 갖다가 부담하죠. 그죠? 물건을 갖다가 인도해야 되고, 대금을 갖다가,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걸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의무, 물건의 어떤 대금을 갖다가 의무가 있고, 요거는 물건을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인도해야 할 인도의 의무가, 보통 인도라고 이렇게 하죠. 인도의 의무가 있다. 자, 요런 의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요거는 유상이다 이렇게 유상.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는 돈에 대한 대가를, 물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유상이다. 자, 결국 요것도 이제 결국 뭐냐면 유상계약이어야 된다. 유상계약이다. 그죠? 유상계약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 번째로 이야기하면, 요거는 유상계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유상계약. 그죠? 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는 돈을 주는데, 자, 돈을 주지만,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요거와 반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반대되는 계약이 있는데, 우리 그 계약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무상계약이다. 자, 무상계약이란 거는 한쪽만 주고 한쪽은 주지 않는 거. 요거 무상계약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정여 같은 거죠. 정여. 무상. 요 정여 같은 경우는 정여 같은 거죠. 그죠? 자, 정여 같은 걸 우리가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사용대차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용대차. 사용대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가서 쓰는 걸 갖다 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사용대차. 돈을 빌려가서, 자, 돈을 빌려갔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줬죠. 근데 당장에 그 순간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은 바로 반대로 뭔가를 주지는 않죠. 뭐 나중에 원금을 갖다가 반환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이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나중에 내고 이건 별개의 문제고, 그죠? 당장에 뭔가를 교환하지는 않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정여라든지 사용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거 무상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상계약이다. 근데 무역계약은 어떤 계약이 돼야 된다? 유상계약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역계약은 유상계약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bilateral contract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냐?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무역계약은 꼭 요식계약일 필요는 없다. 요식계약일 필요는 없다. 요식계약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다른 말로는 앞에서 그래서 요거를 무역계약은 꼭 요식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형식을. 그래서 뭐 꼭 서면에서 계약서의 형식을 갖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식계약이다. 그래서 이거는 불요식계약이다. 꼭 필요 없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말로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관습상 뭐 당연히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죠? 불요식이다. 불요식계약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 이거 가능합니다. 불요식 가능하다. 꼭 요식일 필요는 없다. 요식이라도 가능하죠. 요식이라도 가능하지만 불요식이다. 불요식도 오케이다. 불요식도 오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식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요식 계약일 필요가 없다. Not necessary, unnecessary라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불요식이라도 요거는 가능하다. 요식이 없어도 요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불요식이라도 요거는 가능하다. 요식이 없어도 요거는 가능하다. 요것을 우리가 보면 무역계약의 어떤 그래서 formal인데 informal 우리가 formal을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걸 formal 우리가 formal한 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formal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갖다가 뭐냐면 다른 말로 informal 자
다른 말은 informal. 이는 possible의 반대말은 뭡니까? impossible이죠. 근데 informal. in과 im은 다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formal. 자, informal 해도 된다. informal도 오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서나 구도에 의한 이런 expressed contract, 즉 문서든 구도에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요식 말고도, 즉 묵시적, 즉 묵시된 건 암시적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요식이라는 것은 요거는 expressed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expressed. 자, 요거는 expressed.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자, 요게 말이든 구두든 서면이든, 요거는 구두도 되고 말도 되죠. 말도 여기 말을 하는 것은 요식에 생각합니다. 요식에 속합니다. 구두든 서류든 간에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expressed라고 합니다. expressed, 표현된다는. 자, 근데 분류식이란 것은 요거는 말 그대로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침묵. 자, 침묵해도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다.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건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가 침묵은 긍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implied, 암시적인. 영어 표현을 여러분들 잘 해야 됩니다. 왜 영어 표현을 잘 해야 되노? 결국은 우리가 무역영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국제무역사의 부분에 이제 무역영어 파트가 있죠.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들을 영어로 테스트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류식 계약이라고 했을 때는 implied contract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동시적으로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동시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분류식 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하고요. 분류식 계약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식에 의하지 않고 구두에 의한 명식 계약이나 그 다음 뭐고 implied contract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거하고 반대로 formal contract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어떤 서면이나 일정한 방식, 즉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춘 방식을 이룰 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요식계약이다. 그거는 요식계약에서는 꼭 서면이라는 것 이야기도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무슨 법을 처리할 때 국회 이해는 안 되죠. 그래서 막 그 위에 국회의장 그 자리를 이렇게 못하게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서류는 아니지만 하나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왜? 국회의사당이라는 어떤 장소와 그 다음에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선언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도 다른 말로는 expressed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형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요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요식이 아닌 불요식 계약은 우리가 그러한 특별한 형태를 띠지 않거나 또는 어떤 경우죠? 어떤 침묵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결국은 뭐냐면 계약이 된다는 거죠. 무역에서는. 그죠? 그래서 무역계약은 되기는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무역계약이 되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이제 너가 종이로 안 했기 때문에 형식을 안 갖췄기 때문에 이건 계약 아니다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계약은 성립하나 그 계약이 성립해서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이행된다면은 그것은 뭐 굳이 요식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좀 머리가 아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류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어떤 것을 문서화하는 요식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나중에 많은 것들이 명료하게 되고 그죠? 좋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입증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식에 관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거냐면 누가 그걸 들었거나 하는 증인에 의해서도 그죠? 그것이 성립된다. 증인에 의해서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분류식 계약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분류식 계약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약의 어떤 법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casual contract라는 게 있습니다.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유인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인계약.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유인, 그죠? 유인계약이다. 이게 이제 유인, 원인이 있을 때 계약이다. 원인이 있는 계약이다. 요거는 간단하게 뭐 그냥 요거는 일반적인 계약의 원칙인데요. 모든 계약에 다 적용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인을 영어로 causality랍니다. causality. 자, 그래서 영어로 causality라고 하는데요. 자, 이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causality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 causality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causality에서 causal, C-A-U, causal contract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계약의 부수에서 일어났던 다른 모든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약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 계약이 있겠죠. 자, 이 계약에 유인한다는 것은 이 계약에서 따라서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계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죠? 부수적인 계약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기 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계약들이, 부수적인 조건들. 그죠?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겠죠.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부수적인 조건들은, 이런 조건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조건들은 이 기본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 이 기본 계약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취소의 무효에 따른 이제 소급효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처음부터 이제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무효고, 그죠? 향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취소고. 자, 그래서 이제 취소와 무효에 따라서 기본 이 부수적인 조건들도 당연히 다 앞에 있는 기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것 또는 취소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causality, 즉 causal contract라고 이야기합니다. causal contract. 알겠죠? 요걸 causal contract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유인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계약의 어떤 법적인 성격이고요. 계약이 가지는 법적인 성격은 이제 이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다음은 이제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약의 종류는 어떤 계약이 있느냐.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계약의 법적인 성격을 이야기하고요. 계약의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죠. 그죠? 계약의 종류. 자, 그래서 이제 계약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개별 계약이 있습니다. 개별 계약. 자, 개별 계약이다. 자, 개별 계약은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 하나하나 우리가 개개인이 그러니까 보통 단발성이죠. 단발성. 누군가 계약할 때 이거 한발 그죠? 각 거래 때마다 그죠? 거래건마다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뭐 계약이 종료되면 그걸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매도인들이 할 때는 매매계약서. 뭐 보통 이제 매매계약서 같은 거죠. 매매계약서. 이건 매도인이 할 때는 이제 매매계약서, 그죠?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계약서. 파는 사람이 작성하는 거죠. 자, 요 매매계약서.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이제 할 때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세일즈 노트라 세일즈 노트라 말을 씁니다. 세일즈 노트다. 세일즈 노트란 말 쓰고 또는 뭐 세일즈 컨트랙트 그죠? 세일즈 컨트랙트라는 말도 쓰고 세일즈 컨트랙트라는 말도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컨트랙트라는 말은 적으로 많이 쓰죠. 세일즈 컨트랙트 이런 말도 씁니다. 그죠? 컨트랙트라는 말을 쓰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데 매수인 측이 파는 사람은 그러면 계약을 해서 야, 세일즈 컨트랙트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구매 승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purchase order랍니다. purchase. 자, purchase가 구입하는 거죠. purchase order. 자,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갖다가 행거를 갖다가 저희들 주세요. 이게 계약서입니다. 일종의 purchase order. 자, purchase order. 자, 여기 이제 purchase order에서 매입을 이런 식으로 매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매입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소위 이제 이거는 매입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매입인이 만들어낼 때하고 매도인이 만들어낼 때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매입인이 할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 세일즈 노트를 주면 세일즈 컨트랙트를 주면 purchase order를 갖다가 작성해갖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뭐 다른 말로는 주문서도 order죠. 자, order라는 이름은 purchase order도 되지만 order라는 이름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매 승인, 자, 구매서, 구매 확정서,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뭐 주문서, 그죠? 이런 order,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말로는 또 purchase contract라는 말도 쓰죠. purchase contract, purchase contract. 이거 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쓰느냐? 영어 단어를 알아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purchase contrac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결국은, 이것이, 개별 계약에서는 품목마다, 건건마다 계약을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로는, 또 다른 것은 뭐가 있냐?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포괄 계약이 있습니다. 포괄 계약. 자, 아까 개별 계약이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포괄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계약. 자, 이 포괄계약은 다른 말로 마스터 컨트랙트다예요. 마스터 컨트랙트. 마스터 컨트랙트. 이거 좀 마스터 컨트랙트. 자, 이게 포괄계약입니다. 포괄계약, 마스터 컨트랙트. 또 다른 말로는 장기계약이라고도 불립니다. 장기계약. 보통 장기계약이란 말을 잘 안 쓰고 포괄계약이다 이렇게 씁니다. 공식적으로는 포괄계약이다. 자, 이 포괄계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아까 이런 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과 거의 같은 품목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거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같은 품목을 계속 거래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이러한 경우에 같은 품목을 계속 거래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계약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자, 1억을 10번 하는데 그 10억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 안에서 개별적인 계약서 없이 이렇게 이제 물건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10억에서 100개를 하자. 자, 이렇게 정해놓고 그죠? 정해놓고 이 안에서 이제 일일이 개별적인 계약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쭉쭉쭉 주고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간에 또는 동일 상품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할 때, 그죠? 거래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죠? 이럴 때는 필요할 때마다 상품을 선적해 주는데 계약서는 뭡니까? 이미 저렇게 아까 10억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뭐 계약에 의해서 상호 합의하는 문서만 교환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해놓고 agreement on term and condition of business. 요때 이제 요렇게 하자. 자, 우리가 전체 금액은 요렇게 하는데 요 품목이 요러니까 요렇게 뭐 일단 물건 먼저 보내면 돈은 나중에 뭐 정산하는 걸로 하고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자. 뭐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안에서 운영할 때 하나의 룰이 있겠죠. 룰이. 그죠? 요 10억을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 10억 또는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나가겠죠. 요거를 집행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좋아. 100억에 100개에 10억이다 라고 정해놓고 이제 그러면 요 100개의 10억을 어떻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요걸 수행하는데 필요한 계약서를 갖다 하나의 규칙을 만들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요 중요합니다.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다. 그래서 요 조건 협정서를 만들어 놓고 일반 거래 요 안에서 이제 어떻게 거래할 건지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하나의 기초로 해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장기간 계획을, 그죠? 장기간 계약을 수행하는 거죠. 장기간. 자, 여기서 이제 장기간. 이런 게 보통의 이제 동일 품종.
동일 품종이라든지, 그죠? 동일 품종일 경우가 많다. 꼭 동일 품종이 아니라도 됩니다. 동일 품종일 경우가 많다. 동일 품종 경우입니다. 꼭 동일 품종이 아니어도 됩니다.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포괄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agreement on general term이라고 on condition and general term and condition입니다. term과 condition은 좀 차이가 있죠. condition 조건. 자, 이렇게 보는 거. 그죠? general term and condition. 그죠? 여기에 대한 뭡니까? 여기에 대한 뭐 agreement.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다. 자,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다. term and condition이다. 이렇게 요걸로 가지고 요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둡니다. 예,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부분이 이게 이제 요 부분이죠. 일반 거래 협정서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일반 거래 협정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죠? 이것이 포괄 계약이다. 그죠? 오늘 다른 말은 마스터 컨트랙트를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죠. 이제 봐야 될 거는 포괄 계약입니다. 포괄 계약. 우리가 다른 것은 따지면서 미안해. 포괄 계약 방금 했고 독점 계약. 이게 지우고 독점 계약. 독점 계약은 뭐 크게 우리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독점적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우리 것만 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요걸 우리가 독점 계약이라 그러죠. 독점 계약. 영어로는 배척한다 해서 exclusive. exclusive contract. 자, exclusive contract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출입에 있어서 쌍방이 지정된 사람 외에 우리 것만 하겠다. 우리 것만 취급해라.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 우리가 독점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수출자는 수입자한테 요 사람한테만 준다. 수출자는 특정한 수입자한테 독점하게, 수입자가 독점하게 자기 물건을 수입자 독점 공급, 수입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자도 다른 사람 물건 받지 않고 수입자도 수출자 물건만 취급한다. 수출자 물건만 취급한다. 수출자의 물건만. 그러니까 이제 수입자가 여러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오리지널의 어떤 독점 계약은 아닙니다. 수출자 물건만 취급한다. 내가 오로지 당신 물건만 팔겠다. 원칙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자, 수출자 물건만 파겠다. 이제 요게 이제 독점 계획입니다.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독점 공급, 수입자에게만 독점 공급하는 거죠. 수입자 독점 공급. 요거는 수출자 물건만 취급하겠다. 라고 하는 계약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독점 계약이다. 독점 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요거와 관계해 가지고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 판매 무역하고 우리가 이제 지급 보정 대리인이라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위탁 판매란 것은 요거는 뭐냐면 물품을 외국 시장의 중개 상인에게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간접적인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계약이라는 게 있죠. 위탁 판매 계약, 위탁 판매. 자, 위탁 판매. 자,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 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출상의 중개상에게 이건 조금 이제 알아놔야 될 건데요. 수출상의 중개상이 있겠죠. 수출지에. 그 중개상에 물건을 넘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위탁 판매 무역 같은 경우는 중개인에게 물건을 수출자가 중개인에게 물건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수출자가 넘깁니다. 그죠? 자, 수출자가 위탁 판매하는 중개인에게 이렇게 물건을 넘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말이 이제 중개인이죠. 중개인이지만 요거는 이 사람은 위탁 판매 대리점이 되겠죠. 그죠? 위탁 판매 대리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결국은 간접 무역의 형태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자, 근데 갈 때 요 중개인에게 물건을 줄 때는 요거는 일단 무한입니다. 무한. 돈을 받지 않고 일단 줍니다. 무한으로. 그냥 물건만을 갖다가 무한으로 줍니다. 그죠? 무한으로. 자, 돈을 받지 않고 주고, 이 중개인은 물건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팔겠죠. 그죠? 고객들이 팔고, 자, 그 다음에 요 대금을 갖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물건은, 남은 것은 다시 요거는 반품합니다. 자, 남은 것은 뭐 계절이 지났다든지 이제 더 팔 수 없을 때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반품을 하는 거죠. 그죠? 남은 것은 반품. 그러면 대금은 판매 대금은 중개인이 모아서 수출자에게 줄 때도 있고 고객이 바로 수출자에게 보내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단순한 요런 그림으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개인과 수출자의 관계는 커미션을 받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중개인이 팔고 뭐 자기 이문을 붙여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 그죠? 남은 물건은 팔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부담 없이 자기가 이걸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수출자에게 준다. 그래서 위탁 판매 무역에서는 결국 수출자가 중개인에게 돈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무한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일단 자기들이 자, 돈을 그냥 받지 않고 물건을 주고 중개인은 판 만큼 그 돈 대금만 회수해도 되고 남은 것은 다시 수출자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죠? 나중에 보면 요거는 이제 관세법 상에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시 이제 수출했던 것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니까 요건 또 뭐 처리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배우기로 하고, 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개인이 돈을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고 받아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고객이 바로 수출자에게 입금하라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고객이 바로 입금하는 경우에 고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채무불이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만약에 이걸 입금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중개인이 이 돈에 대해서 고객이 원래 넣어야 될 돈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를 우리가 그를 약속을 한 중개인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지급 보증 대리인이다. 이렇게 지급 보증 대리인이다. 이렇게 지급 보증 대리인이다. 자, 여기 나오는 말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테스트 하는데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미묘한 차이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급보증 대리다. 단순히 물건만 팔아주고 그 물건을 모으고 그냥 커미션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 중개인은 지금 커미션만 받겠죠. 팔아주고 그 커미션 받고 돈 받아가지고 수출자에게 다시 주고 남은 물건은 다시 수출자에게 다시 리턴 시키고 또는 고객으로부터 바로 이 사람한테 돈 주세요 하고 계약만 물건만 팔고 커미션만 받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고객이 돈을 만약에 수출자에게 주지 못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돈으로 메꿔주는 지급 보증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급 보증 대리는 단순한 위탁 판매 무역에서의 단순한 대리인보다 더 책임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중개인에게 주던 이제 판매에 대한 커미션 플러스 지급 보증에 대한 또한 수수료도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 이제 커미션이 복합, 즉 지급 보증 수수료도 이제 같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계약이고요. 계약의 종류인데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이 이면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면 계약. 그래서 이면 계약은 사실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면 계약은 또 헷갈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좀 다음 시간은 이면 조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면 조항.
자, 이면조항을 학습합니다. 알겠죠?